주거비를 필연적으로 써야 하는 비용이니까 그냥 내가 살 집 마음 편하게 살면서 이 비용을 갚자라는 심리도 작용을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재미난 얘기를 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요즘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폭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과연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폭락을 외치는 폭락론자와 그를 따르는 폭락론자들의 그 추종자들, 그리고 상승만 외치는 상승론자, 폭등이라죠. 자, 그런 분들의 생각을 한번 제가 또 곰곰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은 단지 치킨과 같은 가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은 각 산업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 철근이나 콘크리트, 그리고 뭐 페인트, 각종 건축자재나 석고보드, 뭐 아스팔트, 석재,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더 이상 분양하지 않을 겁니다. 왜? 분양을 해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앞서 나열한 그 건축 자재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자,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며 경영난에 허덕이던 이 공장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 원가 절감에 대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죠. 자, 인건비를 손보려고 할 거고 구조조정의 대상은 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타겟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만 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까요? 자,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일거리를 잃은 이 실업자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될 거고, 당연히 소비도 할 수 없게 되겠죠. 소비 위축, 소비 감소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구축 아파트를 볼게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자, 거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량은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직격타죠. 자, 이뿐일까요? 자, 이삿짐 센터, 그리고 내가 집을 샀어요. 그 집에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들, 그리고 입주할 때 쓰는 입주 청소 업체들, 이분들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시장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는 소비 위축의 현상을 나타내게 할 겁니다. 자, 이 기사는 2021년도 한 2년 전에 기사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집값이 많이 폭등을 했다 보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예약이 끝났다. 집값 상승에 대한 호황 누리는 인테리어 업체들. 지금 인테리어 업체들 어떻게 합니까? 인테리어 업체들 일거리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이, 뭐 그 정도로 이 건설업이나 이 부동산이 뭐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한민국 건설업의 GDP,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설업 GDP는 전체의 15%나 차지합니다. 이 15%라는 게 감이 안 쓰실 건데, 한국 산업의 핵심인 이 제조업 GDP가 27%니까 건설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오시죠? 자, 마냥 그냥 집값이 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코로나 유동성에 의해서 급등으로 인한 이 거품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락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사실 매번 똑같습니다. 뭐 금리 인상, 매수 심리 감소,
미국의 긴축 모드 돌입, 뭐 전쟁, 그리고 뭐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사줄 사람이 없다, 수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2년 가까이 하락한다고 주구장창 외쳤던 분들 말이 맞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40% 이상 하락한 곳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과연 하락 거래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연끌한 사람들 주변에 제가 많은데, 연끌한 사람들 지금 뭐 실거주하면서 잘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전세나 월세, 매매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했었으니까요. 거주비, 그러니까 주거비를 필연적으로 써야 하는 비용이니까 그냥 내가 살 집 마음 편하게 살면서 이 비용을 갚자라는 심리도 작용을 합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최근에 더 비싼 비용을 이렇게 당분간 지불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가치를 크게 보고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락론자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떨어진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펼칩니다. 자, 상승론자들은 올랐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락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자, 역사상 가지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였습니까? 가진 사람이 성공하였습니까? 하락을 외친다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붕괴하라고 기우제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상승론자들과 토론하면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 의심이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이 공부를 하고 대려 그분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더 오히려 옳은 자세가 아닐까요? 자,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답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희소한 무엇이라도 소유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답일까요? 자, 단적으로 현금은 어느 국가든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하나의 종이 화폐입니다. 자, 달리 얘기하면 교환 수단일 뿐입니다. 전혀 희소한 어떤 재화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걸 염두에 주시고 항상 어떤 소유를 한다, 소유권을 가진다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좀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